아내가 바람났어요. 저는 결혼한 지 별로 안 되는 아기 아빠예요.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디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요. 안녕하세요. 썰보따리입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현실 라디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제가 아내를 만난 건 중학교 때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린 시절부터 사귀어서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알고 지낸 세월이 20년이었죠. 저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저도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또한 저를 사랑했어요. 오랫동안 연애하면서 생긴 믿음은 저를 지탱해주는 동아줄이었어요. 아무리 회사가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였어요. 딸이 태어났어요. 딸은 정말 예뻤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괜스레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아내를 보면 더 안쓰러웠죠. 딸이 처음 아빠 라고 할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 있죠. 이런 기분은 살면서 몇 번 못 느껴본다는데 저는 어엿한 남자가 된 것 같았어요. 딸이 태어나고 회식이고 뭐고 저는 퇴근 후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여쁜 딸을 봐야 했거든요. 조망만한 손으로 저를 어루어 만지면서 까르르 웃어대는데 이것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내와 딸을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고 아내도 딸을 낳은 뒤 1년 뒤에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아내가 저랑 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출산을 한 뒤 건강이 조금 나빠졌어요. 잔병치레가 많아졌죠. 그리고 1년 동안 혼자 육아를 담당하다 보니 심신도 많이 불안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뒤 관계를 한 건 정말 손에 꼽을 경우였어요. 그것도 제가 하자고 졸라대서 한 거였지만요. 남자로서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밤마다 울어대고 채때 밥 먹여야 되고 이거 아무나 애를 키우는 게 아니더군요. 그래도 행복했고 아내도 저도 열심히 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친구들에게 고민을 토로했어요. 아내가 나랑 관계를 안 하려고 한다. 어쩌면 좋냐? 그러면 친구들은 네가 이해해라. 아내도 힘들지 않겠냐는 형식적인 대답만 내놓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집을 꾸며놓고 와인을 준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꾸몄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는 더 무뚝뚝했고 방으로 들어가느냐였어요. 저도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줄을 하나 놓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앞집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기 아기 신랑 평일 오후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요. 네? 저는 평일 오후에 집에 없고 아기 엄마가 있는데 많이 시끄럽나요? 라고 물었어요. 아줌마는 어휴 말도마 뭐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끄러워서 낮잠을 잘 수 있어야 말이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연차를 내고 아내에게 연락을 안 한 채로 집을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여자와 보기도 싫은 생판 처음 본 남자의 엉덩이를 보게 됐죠. 보기 흉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순간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소파 위에서 얼마나 크게 흔들리던지 아줌마가 말한 큰 소리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20년이란 세월 동안 쌓아왔던 도미노가 깨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죽을 때는 생전에 살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하나 다 기억나더라고요. 아내가 군대 수료식을 왔던 거, 면회 왔던 거, 저녁날 사랑한다고 약속했던 거, 대학 졸업 때 같이 학사모를 던지면서 결혼을 약속한 거, 아기를 낳았을 때 평생 함께 하자고 했던 것들 말이죠. 손가락 걸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 무너졌어요. 살 부딪히는 소리가 그렇게 슬픈 소리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아내는 큰 소리를 내면서 좋다고 계속해달라고 애원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때 딸이 생각나면서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집을 몰래 살폈어요. 아내는 집 앞에서 그 남자를 마중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건 또 하나의 폰이 있다는 거였죠. 내 아내는 휴대폰을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남자랑 연락을 하려고 하나를 더 개통한 거였죠. 그 남자를 기다리면서도 두리번 주변 눈치를 살피는 게 한두 번은 우습고요. 1년 이상은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일을 나갔을 때는 그 남자와 만나고 제가 집을 들어왔을 때는 방으로 숨었죠. 그제서야 왜 저와의 관계를 피한지 알았어요. 그때 이벤트를 했던 날도 그 남자와 만나고 왔고 저에게 바람 사실을 들킬까봐 무뚝뚝하게 하고 방으로 들어간 거였죠. 남자는 헐친하고 잘생겼었습니다. 영계였죠. 몸도 탄탄한 게 헬스도 꾸준히 한 것 같았고 저와는 천지 차이였죠. 저는 키도 작고 운동이라곤 숨쉬기밖에 안 하거든요. 저는 근 1년간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마중 나와서 기다릴 때부터 전화하면서까지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는 걸 봤을 때보다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쓰라렸어요. 저는 이 일을 비밀로 숨기고자 했는데 결국 아내는 장모님에게 바람 사실을 발각되고 말았죠. 장모님은 어떻게 남편을 두고 그럴 수 있냐면서 때리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날이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울고 있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모님은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동시에 저에게 사과를 구했으니까요. 제발 저에게 이혼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군요. 아내의 집은 워낙 잘 살았어서 뭐든 해줄 수 있다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준다고요. 하지만 마음까지는 줄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이혼을 하지 않았을 거였지만 아내가 알게 된 이상 이혼을 피할 순 없었어요. 거짓된 마음도 드러난 순간 진실이게 되니까요. 이제 문제는 양육권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폈으면서 뻔뻔하게 말이죠. 그래도 장모님은 양심이 있었는지 아내를 타그치고는 양육권은 저에게 돌아왔어요. 장모님이면서 어머니였죠. 중학교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그런 따뜻한 분들을 뒤로 한 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딸과 함께. 아내는 그 후로도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 이혼 도장 찍어줘 라고 문자가 날라올 뿐이었죠.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저를 위로한 건 장모님이었어요. 그날부터 제가 딸아이와 살 방을 구해주시더니 제가 직장에 출근했을 때 딸을 돌봐주셨어요. 저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딸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주말에 술 한잔 할래?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적적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따라 장모님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더군요. 저는 약간의 이상함을 느꼈지만 술자리는 진행됐어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생 때 군대에 있을 때 나랑 아내 이야기. 옛날 얘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딸은 이미 자고 있었고 소주가 더 들어가니 장모님은 김서방.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면서 울었죠. 저는 그런 장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을까요? 장모님이 제 입술을 더듬더니 그대로 부딪혔죠. 그때부턴 막을 수 없었어요. 저도 외로웠고 장모님도 외로웠습니다. 장인어른은 돌아가신 지 꽤 됐었죠. 장모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가 저의 이성을 놓게 만들었고 그대로 일사천리였어요. 외로운 장모님은 저를 잡아먹었어요. 조용하게 말이죠. 저와 장모님과의 관계는 깊어져갔고 저희는 매일 또 매일 서로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바람과 저희 사랑 뭐가 더 문제일까요? 딸은 잘 크고 있고 아직까지도 할머니를 좋아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장모님이 제 아내가 된 듯합니다. 아픈 일이 있었고 그걸 위로해준 게 장모님이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만 사연 줄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